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특수폭행 유죄 판결. 네, 이자가 이 협박하고 그리고 이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한 분한테 완전히 그냥 뒤져 막 이러고 대가리를 부숴버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또 한 분한테는 찾아가서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다 살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특수폭행, 멱살 잡고 밑으로 사람을 내리꽂고 그리고 소주병을 들고 패 죽이고 그리고 개값 치러준다. 이런 아주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발언으로 상처를 입힌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자가 이제 제가 무고사주한 것처럼, 무고사주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재판에서도 계속 그 이자의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앉아가지고 그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받은 상처는 내가 왜 남한테 무고사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교육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그리고 제가 저를 아는, 내일도 이제 제 제자분들하고 만나는데 이분들은 한 20년 이상 제자였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저만 만나면은 안타까워하고, 교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참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교육 공무원을 하고, 국립대학교 특임교수를 하고, 그리고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강남대학교, 그리고 극동대학교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또 제가 국립 강원대학교라든지, 또 한국성서대학교 이런 데서 강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냥 완전히 막 쌍욕을 듣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도 법정에서 쌍욕을 하는데 그 모멸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판사가 그냥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오늘 한 20여 명 선고가 있었는데 그 많은 방청하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 모멸감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법정의 밖에 또 이 복도에서 또 쌍욕을 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자구의 인연을 맺게 한 그 자가 아주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은 그냥 나한테 접근을 한 거죠, 접근. 저를 스피커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자가. 그러니까 자기 스피커, 그 노릇하게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녹취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정인태고 다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허경영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래서 허경영을 심판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또 특수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이용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천억 공증을 받았다. 그 땅 주인에게 그 공증 3천억을 어디에 쓰든 묻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용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협박, 아주 입만 열면 협박을 하고, 오늘도 그냥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하고 강요하고, 거기에다가 또 폭행 또 하고,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허경영 한울궁 11구 사태는 또 이 특수폭행, 특수협박입니다. 특수협박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특수협박. 그래가지고 허경영 주장입니다. 허경영이 인터넷에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12번 유튜브 채널에다 올렸는데, 권총을 들고 조폭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3천억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자는 권총 아니다. 가스총이다, 가스총.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또 이 허경영이 폭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스총이다. 그러니까 이 총기, 이 총기로 분류되는 거죠, 총기. 그래서
총기, 이 총기 화약 도검 안전법 위반으로 지금 그거와 이제 특수협박 이 두 가지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짜 입만 열면 협박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요. 그리고 입만 열면 모욕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그리고 강요를 하고 이게 완전히 그냥 습관이 된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허경영 주장이지만 또 이자는 지금 가스총이었고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진실이 규명되겠죠. 진실이 규명되고 있는데 결국엔 이 재판도 이제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재판이 먼저 나왔어요. 특수폭행이 유죄 판결이 먼저 나와버린 거죠.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이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순진리의 장교감 그리고 그 호프집 사장 이 사람들은 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졌고 모의 위증죄는요 이 자들이 이제 감옥에 쳐놓겠다. 저랑 또 이 다른 분들을 다 감옥에 쳐놓겠다. 이걸 아주 말버릇처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모의 위증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감옥에 쳐놓기 위해서 이 위증을 하면 모의 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의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렸고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법정에서 또 쌍욕을 하고 법정의 복도에서 또 쌍욕을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이 문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아주 이 사람을 독설을 아주 퍼붓는 입만 열면 독설을 퍼붓는 아주 정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인데 이게 아니라 막 이놈 뭐 너를 뭐 반드시 아주 뭐 그냥 감옥에 쳐넣을 거다 막 이런 막 완전히 무슨 막 저주를 퍼붓는 식의 그런 언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 하늘국 11구 사태 이 특수협박 재판 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문을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공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뭐 이건 허경영 쪽에도 뭐 제공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허경영 쪽에서도 허경영 그 친분이 있는 분이 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고 계세요 지금. 그 대순진리 대순진리 통합위원회 박기성 위원장께서 이 사실 확인서 같은 걸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소장이라든지 또는 이 판결문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 특수협박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사는 지금 이 추가 송치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인데 이 추가 송치서에 이 판결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지금 한 10개 정도 또 고소장이 추가로 고소장이 됐는데 또 오늘 법정에서 또 쌍욕을 했기 때문에 또 추가 고소장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복도에서 또 폭행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막 강요하고 그리고 쌍욕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이게 다 추가가 되는 거죠. 반성해라. 제가 계속 얘기하죠. 반성해라. 사과해라. 장교감도 반성하고 사과해라. 계속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위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진실이 이긴다. 아무리 변호사를 100명을 선임하든 1000명을 선임하든 10,000명을 선임하든 변호사에다가 그냥 돈을 철철 발라가지고 해든 진실은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진실은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최말자 할머니 보세요. 최말자 할머니 혀를 그냥 이 강간당하는 상황에서 혀를 깨물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결국에는 몇십 년이 흐른 이후에 이분이 이 무죄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무죄 판결. 그리고 이제 보상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억울하게 옥살이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뭐 그냥 군사 독재를 하고 뭐 각종
권력을 향유하려고 막 할지라도 결국에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된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실은 다 드러난다는 게 진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 허경영 한울공 11구 사태 특수협박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모텔 유인, 모텔 유인 의혹 사건, 뭐 여기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또 뭐 각종 뭐 협박 사건 뭐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각종 복합적인 사건들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 진실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빨리 반성하고 사과해라. 허경영이도 마찬가지고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도 빨리 반성하고 사과해라. 장교감도 빨리 반성하고 사과해라. 그리고 그 호프집 사장도 1년 8개월 전에 일을 자기가 소주를 시켰네 안 시켰네 그 기억 못하면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소주를 안 시켰다? 그렇게 되면 그거 위증이 되는 거예요. 위증. 모의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반성하고 사과해라. 반성하고 사과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재판에서 보니까 막 반성문 제출하고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결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사 보는 앞에서 쌍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기가 막힌 거죠. 아주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린 그런 내가 이게 살다 이런 모욕까지 당하는구나.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내가 아주 처절하게 느낍니다.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늘이 이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극복하는 그러한 중입니다.